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56,909명 발생해 전날보다 31,571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69만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병용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의정부 시장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출마 후보를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권재영 경기도 의원과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만나봅니다. 4년간의 투병 생활로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이성호 양주시장이 임기 종료를 석 달 앞두고 오는 24일 퇴임합니다.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는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박탈령을 선고받은 한미령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의원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909명 발생하며 전일보다 31,57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역대 최다였던 18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에 나흘 만에 13만여 명이 감소한 것이며 5만 명대 확진자는 지난 7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69만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9.3%에 해당합니다. 재택치료자는 52만 5천여 명이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5.9%로 전날보다 1.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병용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의정부 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의정부 시장 후보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권재영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동근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7대 의정부 시의회를 거쳐 4년 전 도의회 입성에 성공한 권재형 의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의정부 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18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비 후보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부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치인의 무한한 상상력과 껴있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살고 싶은 의정부시 그리고 과감한 혁신을 통한 진정 의정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열린 의정부시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자신 있게 의정부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권재영 의원은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는 도봉면허 면허 시험장이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복합단지 내에 고산동 물류센터 설치, 그다음에 신곡동 쓰레기산이 처분되고 그 부지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지역 정치인 대다수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특히 권반장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강조하며 활발한 시민 소통을 통해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의 의정부시는 변화와 화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정부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할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의정부를 잘 알고 시민들과 소통할 줄 아는 저 권재영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4년 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동근 예비후보도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의정부시 부시장과 경기도 행정 2부지사 등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과 도시 기획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한번 변화시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갖고 있었던 경험, 또 제가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을 현실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김동근 예비후보도 시급한 지역 현안 중 하나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꼽고 있습니다. 고산동에 물류기지가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산동은 새롭게 주거단지로서 쾌적한 주거단지로서 잘 만들려고 하는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물류단지 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교통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의 기능 자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 계획 수립도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정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져 가는 그런 도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도시가 그런 바탕이 되었을 때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비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4년 동안 투병 생활로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이성호 양주시장이 임기 종료를 석 달 앞두고 오는 24일 퇴임합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재선시장에 당선된 후 목과 허리에 수술과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해 휠체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은 민선 7기 몇 년간은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소통해오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4급 국장을 거쳐 지난 2016년 시장 보궐선거에서 제5대 양조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억대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박탈령을 선고받은 한미령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의원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의원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양주시 소재 요양시설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에 접속해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 6,551만 원을 타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다음은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재임대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자금이 지원됩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 자격 위반자 등 1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거나 불법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이 적발됐으며 입주 자격을 위반한 임차인 12명도 함께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투기 금액은 4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3기 신도시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피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모두 2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지원 특별 경영 자금을 신설해 피해 기업에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진출 기업이나 수출 납품 예정 기업, 수입 구매 예정 기업 등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1년 겨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은행 금리보다 1.5% 낮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경영 자금은 자금 소진 시 종료되며 지원 희망 기업은 온라인 자금 관리 시스템이나 경기 신용 정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의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 지역인 고상동 빼벌 마을이 정부의 도시 셋들 마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가와 폐가가 정비되고 노후주택 수리 등
주거환경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빼벌 마을은 미군 부대가 있던 기지촌으로 미군 부대 이전 이후 급격히 쇠락해 현재는 491명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 재택 비율은 93.8%, 기초 생활수급 비율은 22.8% 등 주거 취약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빼벌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설치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119 구급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구급활동 보조 61명과 구급 상황관리 보조 20명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소방서와 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을 진행합니다.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코로나19 대응 구급 이송 업무를 보조하거나 병상 배정 확인과 이송 병원 선정 등 실시간 구급 상황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땅히 갈 곳도 또 모일 것도 드물어서 답답한 요즘 이 마음, 어른들의 일만 아니겠죠. 청소년들의 고통도 상당한데요. 네, 동두천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 허윤희 운영대표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극복하는 내용을 영상 올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다양한 보상을 해줬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꽃꽂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가족들과 그 게임을 해서 보드게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간단하게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윷놀이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유튜브 그냥 자기만의 그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스트레스 방법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또 새로운 즐거움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자,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 소속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직접 기획도 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숨겨진 자신만의 재능과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각 자치구마다 이제 재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사업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욕구가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그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점에서 되게 그 지역 내 청소년 권리 행사에 이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끝으로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의 올 한 해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의 계획은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제공해서 이색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조금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짐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점은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 허윤희 운영대표였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지인을 오피스텔에 가두고 폭행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19살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A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B군과 C군을 오피스텔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이들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